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오늘 또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은 사상 처음 닷새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 서울 하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인데요. 그나마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아파트도 보이고 산도 희미하게 보이죠.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이런 선도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서울은 지금 관측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가능성이 있고요. 앱을 보면 매우 나쁨입니다. 지금 5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 이게 사상 처음인데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학교 계속 가게 해야 되는지 부모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대책은 과연 없을까요?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유례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닷새째 발령됐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신 교수님,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말하는 내용 또 표정을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얘기도 했었고 대통령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했었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공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반성해라. 창의적이고 뭡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라만 한 소리예요. 오늘 까마귀가 방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미세먼지 30%를 절감시키겠다. 그랬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그 공약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이런 실행 계획을 세고 그걸 점검을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상상력 발휘하고 또 이 총리실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실이 환경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총리실이 원래 그런 여러 개의 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정을 하는 게 총리실 얘기예요. 근데 남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다 어찌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공약부터 지켜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
지금 제일 문제가 서울시 아닙니까? 예. 서울시의 지금 미세먼지 수준이 1위가 세계 1위가 제일 나쁜 데가 중국 선양이고 예. 2위가 몽고 울란바토르입니다. 그리고 예. 3위가 서울이에요. 우리들은 북경 베이징 하면 그 뭐 그냥 숨도 못 쉬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예. 베이징보다 지금 더 나쁜 게 서울이에요.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또 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예. 또 바른당의 안철수 후보 다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 그때 모든 것을 당시에도 걸고 미세먼지 문제 거기다가 심각했거든요. 이게 저감시켰다고 예. 했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예. 4년 후에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 음. 이렇게 될 정도로 저감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전혀 공약도 지키지도 않는 분들이 미세먼지 이렇게 되니까 이때 나와가지고 잘들 해보세요. 어떻게 잘해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놈 같으면 그냥 잡아다라가 또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베이징보다 우리가 더 나쁘다는 것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베이징이 실제로 제대로 미세먼지 수치를 조사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오늘 국제 기상기구의 오늘치를 발표가 말씀하시는 오늘 거예요. 발표. 오늘치를 예.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치를 보니까 실제로 선양, 예. 울란바토르, 서울 순이고 예. 그 한참 밑에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더 나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미세먼지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걸까요? 대책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아까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한테 죄스러운 마음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100배 이해합니다만 최고 책임자께서 창의력, 상상력을 말씀하시고 총리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조금 전에 베이징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중국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 같은 경우가 과거 5년간에 걸쳐서 현재의 3분의 1 수준, 5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한국도 사실은 영향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풍속이 이 북반부의 풍속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도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 조금 나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뭐 공공기관 뭐 이부제 이렇게 예,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예. 이런 것이야말로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우리 미세먼지가 일정 예를 들면 뭐 오늘같이 120 마이크로 그램이 넘어간다 하면 홀짝지 한다. 예를 들면 저 5등급 차량 운행도 말이 안 되는 게요. 5등급 차 중에서도 10만 킬로 운행한 차량가 있을 거고 저처럼 5등급 차량입니다만 엔진 보링한 차량도 있을 거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운행한 차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정말 차량에서 나오는 것을 감소하는 게 절실하다 싶으면 민간까지 포함해서 이부제 왜 못하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처럼 예. 공장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조치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한 분석 예.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예. 해서 조치를 취해라 이거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이런 그 체감으로 봤을 때 과감한 조치에도 충분히 따라갈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차재현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판넬에 지금 이 파인 더스트하고 또 파인 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지금 그 미세먼지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 파인 더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아주 좋다, 뭐 훌륭하다는 뜻이지만 또 아주 다른 뜻이 가늘다. 가늘다, 아주 예. 세밀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 대책도 파인 튜닝, 아주 미세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될까? 지금 국회에도 지금 관련 법안이 30개가 넘게 지금 계류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 지금 국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영 논리나 정치적인 무슨 투쟁의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요것만 딱 쳐다보면서 조정을 해서 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하는 예. 그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권의 모습 그리고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 뭐 그 기타 구체적인 방법들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예. 지금 국회나 이 정부가 서로의 그런 진영의 논리, 뭐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것부터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이민 갈 수도 없고 시민들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처럼 밖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미세먼지도 심하고 황사 때문에 오개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이제 야외 활동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실내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오게 됐습니다. 아니 날씨가 풀려서 모처럼 나왔어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꽃냄새 맡을 수도 없고 좀 답답해요. 이쁜 한복에 마스크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눈 시렵고 목도 너무 따갑고 안 좋네요. 정진남 교수는 미세먼지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분들이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점잖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제 또 카메라 갖다 대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거의 지금 국민 여론은요. 긴급 재난 문자 우리 자주 받잖아요, 지금. 이제 받으면 짜증나요. 욕부터 하시더라고요. 예.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 이게 뭐 긴급 재난, 이게 거의 재난 사태에 준한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는데 예. 재난 사태에 준하는 대책은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자 메시지 외에. 실제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통렬한 반성 좋습니다. 근데 반성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시급한 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럼요. 행동. 그럼요. 자, 저기 뭐 총리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범정부적, 근원적 대책. 아니, 그 언제까지 대책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선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뭐 했냐는 겁니다. 자, 중국 탓하면서 국내 요인을 좀 너무 소홀히 했던 건 아닌지 그런 분석, 아주 정밀한 분석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아니, 당정 간에 이런 인사를, 정치 중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MB 정권 때 디젤차 공급 전략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떠나서 이런 안일한 접근으로는 저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책도 중요한데 당장 행동하라.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 자, 민간 차량 뭐 지금 이부제 검토, 오늘 환경부 장관 간담회 내용 보면요. 예. 검토, 방향, 공감대.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정기남 교수 뉴스와이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정부 이렇게 많이 혼내는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혼나야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요. 혼나야죠. 이거 가지고 싸우면 정말 다 혼나야죠. 그 미세먼지 통에 집어넣어야죠. 김현성 교수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나요? 저는 이제 뭐 앞에서 원론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리려고요. 일단 말씀대로 재난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이게 국가가 좀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게 관리되고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이구나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불안이 최소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2017년부터 이제 비상저감과 관련된 조치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난이라고 얘기하고 그 재난을 재난스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 재난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긴급하게 회의도 뭐 이게 좀 하고 아니면 중국이 문제라면 중국에 좀 가서 뭔가 협의도 하고 이게 벌써 3년 이상이 됐는데 워킹그룹 하나 없지 않습니까? 논의 테이블 하나 없는 이 상황이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다. 아, 이게 예. 관리되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횡행해요.
그래서 뭐 중국의 공장이 다 서해안 쪽으로 와서 쓰레기 소각장을 서해안 쪽으로 다 왔다.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뉴스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견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작지만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좀 지켜질 수 있게, 재난에 대응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상저감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 전 의원님께서 경유차 5등급 의미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5년 이후에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과태료를 10만 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예.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가.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법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그게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는 게, 제가 오늘 이낙연 총리가 했던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단속을 하되 이 단속이 준비가 돼 있냐? 이 부제를 시작해요. 예. 그럼 이 부제를 단속할 준비가 돼 있냐? 지금 경유차 5등급 단속하겠다.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럼 준비가 돼 있냐? 지금 공정하게 매길 수 있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문제고, 저는 이제 호흡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번 끝난 거예요?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중국과 관련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중국과 한국이 호흡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반드시 빨리 필요하다라고. 오케이,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좀 답답하니까 가급적 짧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서정욱 변호사, 근데 오늘 우리 패널 중에 미세먼지 영향을 제일 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건강 체질이라 그런가? 평소에 매일 술 먹으니까. 술로 씻으세요?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부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든지 중국 탓, 디젤차 탓, 석탄 발전소 탓, 자국이 탓만 하고 원인만 하고 특보에게 발령하면 뭐합니까?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제가 이게 생각 말이에요. 오, 예. 저는요, 구체적으로 이게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째는 이게 솔선수범해야 돼요. 이부제가 뭡니까? 이런 날에 이게 모든 장차관들 다 걸어서 대중교통을 가야죠. 예. 그게 왜 이부제입니까? 예. 또는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죠. 석탄 발전하는데 탈원전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게 정치적으로 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석탄 이런 게 대변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게 가장 미세먼지 많아요. 저는 이게 에너지 정책도 근본 재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게 외교적 노력 있잖아요. 한 나라만으로 이게 이제 환경은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장하성 이번에 중국 대사 간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외교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봐요. 예, 하나하나 다 옳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탓, 바람 탓,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아니겠습니까?